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로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에도 오늘 플러스권에 유지하고 강보합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간밤에 미국 시장은 레벨업 강하게 움직였지만 우리나라는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미국장 대비 좀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지수대라 그래요. 박스권 상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즉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단은 2,500포인트예요. 이거를 넘어가면 한 번 더 레벨업을 거고 만약에 넘지 못한다 그러면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을 잘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레벨업이냐 다운이냐 요 자리에 변곡 라인이에요. 그래서 2,500포인트를 상단으로 놓고 넘어가는지 아니면 빠지는지 쪽으로 무게를 두고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주도주였던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최근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오늘 자동차, 이 세 개의 주구로 이 거래소는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최근 1월 말부터 많이 움직였고 1월 달에는 반도체가 움직였고 2월 달에는 들어서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업종의 종목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면 돼요. 그게 포인트고요. 2월 달에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거래소보다 거래소는 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는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좀 붙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 테마 위주로 막 매기가 붙어서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특이하게 바이오, 제약바이오 바닥에서 움직이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도 또 강하게 움직였고 게임,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장비 쪽, 소재 쪽 이쪽을 보는 게 2월 달에는 우리한테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지수에 영향을 덜 받는 게 이 코스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기관들이 많이 사는 쪽으로 우리가 매기를 잡으면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템포 쉬는 것도 전략이고 수익 난 종목은 줄이는 거래소 쪽에 시가총이 큰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수익 쪽은 다 챙기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2월 달은 코스닥을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 이러면 2월 달에도 우리가 수익 내는데 조금 더 편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소는 세 가지 종목, 업종, 차, 반, 이 요거 보고요. 코스닥 쪽은 게임,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최근에 제약바이오 많이 움직였고 요거,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주, 소재주, 그 다음에 AI, 메타, 로봇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올라간 거는 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 있는 사이클, 그 다음 5G도 좀 관심 있게 봐도 된다. 그래서 2월에는 머니무브가 코스닥 쪽으로 올 수 있다. 이걸 참고하셔도 대응하시면 조금 더 좋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오늘 또 여러분들 종목들 이렇게 함께 통쾌 시원하게 봐드리고요. 제 출연은 이제 금요일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뵐 거예요. 평일에도 많이 찾아뵈서 조금이라도 도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요일은 출연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또 출연을 합니다. 많은 분 전화 주셔서 같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CJ 166,700원 20%입니다. CJ 종목 다시 한 번만요. CJ? CJ ENM. ENM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 다시 한 번만요. 166,700원. 혹시 조금 더 매수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안 올립니다. 요즘 움직이기 때문에 수매 가능할까 싶어 연락드렸어요. 예,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CJ ENM이라든지 CJ 관련주는 먹거리하고 엔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쪽에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CJ 관련주라든지 이게 오프닝이라고 보면 돼요. 이쪽 관련주, 엔터, 이쪽이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라면 앞으로 이제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모멘텀이 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좀 더 사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오늘 여기 보면 기관들이 많이 땡기잖아요. 이게 기관이거든요. 이 녹색이 기관이에요. 기관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가가 낮은 곳에서 기관들이 바닥을 잡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잡혔다라고 보시고 좀 끌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한 3, 4월 달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면 16만 6천 원이면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좀만 더 사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릴게요. 네. 멘토님. 네. 예, 떨어질 때마다 한 2번 정도 나눠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냥 사도 돼요. 지금 나누도 안 사도 돼요. 근데 그럼 얼마 보고 갈까요? 지금 보면 이 자리도 나쁠 것 같죠. 오늘 이제 어떻게 사냐면 내가 10%를 산다 그러면 마이너스 된 날 있잖아요. 종가가 마이너스 되는데 예, 종가로 예. 조금씩 마이너스 때부터 사 모으세요. 이쪽은 그래 얼마 네, 보고 갈까요? 15만 원, 16만 원. 16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16만 원 썼냐? 네, 거기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네. 무게의 중심이거든요. 거기 중간값이라고 네. 해요. 거기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반등을 보고 대응하시면 좋아요. 오늘 또 시장이 좀 힘이 없는데도 강하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매수가 최근에 네. 들어오잖아요. 그거 위쪽으로 돌린다는 얘기고 사이클 자체가 돌아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더 사도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갤럭시아 모니터리요. 아, 좀 이게 빠르잖아요, 이거. 네. 이거 안 무서우세요? 네. 아니, 이게 전에 사놨던 거예요.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증권형 네, 토큰 쪽으로 그래서- 붙어가지고 강하게 네, 움직였는데 네. 이게 월요일날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6일날. 네, 맞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매수가구 비중은 9,100원. 매수가는 9,100원에 10%거든요. 여기 이 종목은 제가 네. 보는 관점에서 10,000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만 원이요? 네, 10,000원 선에서 네, 매도하면 돼요. 네. 여기가 일단 여기 네. 골이라 그래요. 이 골까지는 되거든요. 네. 그다음 오늘 네. 거래를 살짝 눌려놨잖아요. 5일선 살아있잖아요. 네, 이 거래 네, 맞아요. 죽여놓고 위쪽으로 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튈 때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음. 여기 막 추가 매수를 아, 하지 한 마요, 2,800원 오면 하려고 아니,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하지 마. 네. 이거 야, 내가 대응할 줄 알면 하면 되는데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아니, 볼 수는 있어요. 이 변동성 이거 보면 엄청 세잖아요. 네, 타임 맞아요. 놓치면 네. 이 플러스 네. 2%에서 플러스 8%에서 그날 변동성이 마이너스 13%까지 맞아요. 갔어요. 그러면 내가 네네. 대응을 못하면 잠깐 수익이 났다고 손실로 변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금액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비중을 많이 가지지 말고 가벼운 종목은 가볍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내가 대응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해도 돼요, 이 자리를. 근데 내가 대응할 수 없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종목을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한 번 더 위쪽으로 꺾여 올라가요. 새로운 거잖아요. 네. 증권형 토큰은 네, 맞아요. STO라고 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네. 6일날 가이드라인 나오면 한 번 또 움직일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아직 있어요. 이런 종목하고 뭐 서울 옥션, K 옥션 뭐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집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땅 튀고 올라올 때 손해 없이 나오면 될 것 같긴 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거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올라가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000원 선에서 팔면 될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라운드 피격값이라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오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게요. 네. 응원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넷마블요. 아, 넷마블의 매수가 비중 낮췄으면 좋겠다. 저 6만 원에 29%요. 아, 이게 사신지 최근에 샀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샀어요. 아, 잘 사셨어요. 잘 샀어요. 네, 잘 샀어요. 예. 게임즈가 리사이클이에요.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좀 더 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유는 되세요? 예, 여유인데요. 그럼 얼마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원래 저 개인적으로 심하면은 한 7만 원 가면 좋은데 7만 원까지 가까 싶기도 하고 알 수가 있어야죠. 아, 9만 원까지 갖고 올해 그냥 상반기 갖고 가면 안 될까요? 상반기까지요? 예. 예, 상반기 갈 수 있어요. 예, 가져가세요. 이제 다른 거 이것저것 사지 말고요. 예. 게임주는 리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순환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주가 이제 저가 매수라 그래요. 지수가 올라오면 이 돈이 예. 높은 곳에 가는 것보다는 못 올라온 종목들이 올라와요. 그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바닥이 이 종목은 21만 원에서 언더퍼포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소 못 올라가도 9만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좀 무거운 종목이랑 이게 급등락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거 하셔서 이제 8만 원에서 9만 원 올라오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끌고 가는 8만 전략. 원요? 8만 원에서 8만 9만 원 원요? 사이. 예. 네. 그 영까지 위쪽에 공간이 있어요. 이게 10,000원 차인데요. 요까지는 좀 예. 끌고 가면 될 것 같고 다른 거 지금 막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올라간 거 사지 마시고 이런 종목을 예. 조금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 예. 최근에 이거 수급이 여기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이쪽 그 메이저들이 많이 사요.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기관하고 금투, 뭐 투신, 보험, 연기금 쪽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동안 매수를 많이 안 했거든 우리나라 시장에. 근데 연기금이 예. 들어온 종목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모멘텀이 더 커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같이 박자를 맞춰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예. 해보세요. 예, 아이고, 예, 그러면 한 8만 원까지 가져가 볼게요. 네, 가져가 보세요. 거기서 오면 수익 챙기세요. 예, 네, 아니,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아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모베이스 전자예요. 1,550원에 10%. 아, 매수가 비중은요? 1,550원에 10%. 아, 이 사진이 오래되셨어요? 예, 예. 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베이스 전자는 어느 쪽으로, 왜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어서 권해서 샀는데, 예,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예, 업사이클이거든요. 아, 모베이스나 그래요? 모베이스 전자나 이쪽은 네네. 이제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이에요. 그건 다운사이클은 네.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격에 대한 눌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기간에 네. 대한 부분을 눌리는 것도 가격과 기간을 다 누른 그 가격이에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전장 부품 쪽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장, 네. 전기차 이쪽 부품 쪽으로 네네. 보면 돼요. 그게 올해는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모베이스나 모베이스 전자는 올해 전장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나쁘진 않아요. 네. 예. 뭐 매수가까지 얼마나까지 목표가를 얼마를 정하면 될까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이 변동성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시가총액 아세요? 예. 시가총액이 뭐예요? 이거 시가총액 얼마짜리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시가총액이 갑자기, 예, 천억짜리.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그만 거 넣어요. 네. 빵빵 위로 튀어요, 안 튀어요? 예. 빵빵 튀죠? 네. 예, 그거 뭐냐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그렇죠. 빵 하고 튀면 강하게 움직여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2,000원 안에 600원 정도 언더에서 매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600원 정도? 떨어져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공간 매매하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있거든요. 그래서 2,000원 되면 파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게 한참 걸리나요? 예? 얼마나? 한참 걸리나요? 그걸 맞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한 명도 없어요. 알겠죠?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측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주일 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 다 살 것 같은데요. 그거 몰라. 전문가도 몰라. 세상 아무도 몰라.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팍 튀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게 네. 2,000원 언저리예요. 거기까지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정영합니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올해도 열심히 해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조이시티요. 조이시티 사셔서 매수가 비중은요? 4,510원에 10%. 잘 사셨네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조금 수익은 나오는데, 네네네. 이게 뭐 게임주하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더 갈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안 가고 주춤거리니까, 예. 다른 종목으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혹시 주식 좀 아세요? 이거 참 몰라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 게임주라는 거 알죠? 조이시티가 게임주고 이 종이 중요한 거는 중국의 판호 개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 판호에 대한 영향이 있으면 막 급등을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올해는 좀 뭔가가 있어 보여요. 중국의 판호 개방도 몇 개 했고 OTT도 막 예. 했고 그러다 보면 이 게임주가 또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못 움직이잖아요. 이걸 단봉이라 그래요. 단봉. 조그만 봉들이 이렇게 모여서 움직이는 게 하나고 장 때 양봉이 쭉쭉 뻗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쫙쫙 뻗어 올라가는 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쫙쫙 뻗어 올라가는 거는 금방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쭉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더디잖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주는 올해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급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까도 게임주 우리가 넷마블 상담할 때도 뭐가 그랬냐?
이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네. 역시 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와요. 네. 게임주 자체가 연기금의 특징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쭉 매수해서 끌고 가는 그 영향이 있어요. 그게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쌌을 때 들어와요.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올해는 쭉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의 업종이다라고 보시고 좀 더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팔지 마시고 네. 그냥 이렇게 좀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7,000원, 7,900원 이쪽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보세요. 근데 더 사지는 마세요. 이런 거는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한번 세게 움직이면 이 종목 장중에 19%, 20%까지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는 거라 더 사지 말고 팍 쳐버리면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유프렉스 네. 10%요. 예. 7,300원에. 7,300원에요? 네.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대라 그래요. 머리대.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메타버스 쪽에서 묶여갖고 움직여요. 네네. 그거 아시죠? 예. 네, 그건 모멘텀이고 어제가 또 메타가 강하게 어제 미국 시장에 메타가 가능하게 움직였어요. 그건 뭐냐면 메타버스하고 AI에 돈이 불려 있고 그다음에 X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올라갈 때 중요한 건 모멘텀과 이 분석이에요. 그 분석이 뭐냐면 여기서 끌어올리려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이 매물의 흡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지금 이 가격에서 오늘 음봉 나왔죠? 네. 여기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변곡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 머리 맞고, 여기 머리 맞고, 여기 머리 맞고,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주가가 박스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8,000원을 넘어가냐, 못 올라가냐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를 뛰어넘으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올 거고, 못 넘으면 여기서 계속 박스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전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매물이 여기 매물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가 매물이라 기술적으로 봐야 돼.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테마로 움직이고 실적이 받쳐준 거라 해도 이런 종목은 밑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게 1,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높아요? 안 높아요? 조금 높아요. 많이 높죠. 1,000원에서 벌써 이 산 사람이 9,000원까지 갔는데 많이 높은 거잖아요. 네. 여기 1,000원짜리 1,000원에 사신 분도 있고 900원부터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쫙. 그죠? 그럼 여기 위에서 빨리 높은 곳은 빨리 대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8,000원대 언저리에서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잘못하면 또 밀렸다가 가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끌 거예요. 여기는 쉽지는 않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음봉짜리가 오늘 딱 맞고 떨어진 게 여기가 매물이 많아서 그래요. 이 흡수를 못하면 아니면 거래가 쭉 올라오거나 이걸 돌파해야 요거 또 매물대가 있어요. 9,700원에.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하면 이 종목보다는 못 올라간 이 메타버스 관련한 SR 관련주 되게 많거든요. 그쪽으로 우리가 두는 게 나아요. 잘못하면 박스권에 잡혀요. 이 종목은. 그래서 8,000원 언저리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이블 CNC 매수가 비중은요? 8,000원에 20%. 고생 많으셨겠다. 그죠? 네네네네. 1년 넘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올라오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예. 예. 언제 올라오니까 팔고 싶죠? 아니요. 그러면요? 더 사고 싶은데 늦은 것 같아가지고. 안 늦었는데 아직. 근데 그래요? 이 종목은 뭐가 중요하냐면 화장품 관련이 딱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실적 베이스가 발표되면 어제 그 아모레퍼시픽은 괜찮게 올라갔지만 LG 생활건강 어땠어요? 급락 나왔죠? 네네네. 왜 급락 나왔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급락을 장중에 7% 막 8%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쇼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장품 관련주는 이런 쇼티지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기보다는 이렇게 수익을 줄 때 팔고 나왔다 줬다 뺐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는 뭐냐면 실적 발표일과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끌고 가던 잠깐 실적 발표하면 날벼락 맞아요. LG화학, LG 생활건강처럼. 네, 그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는 빡 튀고 올라오면 팔아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줬다 폈다 해야 돼요.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8,000원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더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고 실적 베이스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영향을 줘요. 분명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대감 때문에 8,000원까지 올릴 수 있어도 그 작년에 실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8,000원 정도 오면 팔고 그다음에 종목을 계속 바뀌는 게 나아요. 가벼운 종목이라. 시가총액이 그럼 2천억 분이 안 되는 종목이라 끌고 가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콜탁은 오래 갖고 있지 말고 8,000원까지 더 사지 말고 그냥 8,000원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 더 사지 마세요. 이건 좀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변동성이 센 종목들은 더 사더라도 우리가 잠깐 수익이 나더라도 안 팔면 장주 확 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적당한 손에서 우리가 이 절제한 선에서 매수 비중으로 가져가야지 이게 많이 사면 대응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큰 손실을 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BGF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220원에 5%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1인 가구가 전가구 있고 그 편의점 매출도 잘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좀 네. 하락이 나왔네요. 그래요? 사신 지는 꽤 됐나요? 최근에 샀어요? 작년 6월달. 엄청 많이 고생하셨겠대요. 그죠?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모멘텀이에요. 아까 뭐 1인 가구가 증가돼서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증가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타임 그건 올라갈 수 있는 이유지만 이 가격의 시세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추세가 꺾인 거잖아. 돈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60일선, 51선, 55일선, 60일선을 보는 거야. 이 분홍색 선 보이세요 혹시요? 네. 요건 어때? 이렇게 되면 어때?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 분홍색 선, 그죠? 여기 보면 분홍색 선 위에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많이 있죠? 여기 올라가고, 분홍선이 밑으로 하락으로 축이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추세선이라 그래요. 이게 단기 추세냐? 그러니까 60일선을 보고 다음에 매수할 때는 이게 캔들이 요 위에 있냐라고 하는 거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매수할 때 이 분홍색 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매도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종목은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스몰캡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실적이 잡혀주고 이런 종목들은 기관종들이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리진 않아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올해는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5,500원 갖고 끌고 가면 돼요. 거기까지 가져가세요. 좀 더 사는 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은 괜찮아요. 스몰캡이라고 그러는데 빨리는 안 갈 거예요. 빨리는 안 가고 이번에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기관 최근에 매수가 들어와요. 여기 거래가 딱 잡혀 있고 위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5,500원이 머리대예요. 라운드 피겨와 머리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요 공간이 있어요. 이거 추가 매수해도 돼요. 언제쯤 추가 매수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도 괜찮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가 들어올 때가 제일 좋아요. 바닥에 있는 거라. 거래가 붙어야 빨리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와 의미 없이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살려면 타임을 잡아야 되니 그냥 이 종목은 그냥 단봉으로 움직이는 거라 그냥 사놓고 올려놨으면 시간을 주면 5,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실적이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펜오션요. 펜오션? 네, 매수가 비중 낮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세요? 6,150원에 50%. 최근에 샀어요? 추가 매수했어요. 잘하셨어요. 예. 네, 왜 그러냐면 펜오션하고 HMM에는 이제 2월 지금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뭘로 보냐면 이게 BDI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스 타면 뭐 버스 요금이 있지만 이 배는 해상 운임이 있어요. 배 운임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물동량이 증가되면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한참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2월, 3월 달에는 좀 우리가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중국의 완화 정책이에요.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이런 관련주가 좋아요. 화학, 철강, 이런 해상,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화장품, 엔터, OTT 막 이런 게 중국의 이제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되면 움직일 만한 거 이쪽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한 3월까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목표가는 7,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얘들이 움직여요. 보면 이 수급을 한번 봐봐요. 저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지금 TV에 보이세요? 네네. 이게 다 뭐 메이저예요, 메이저. 이제 기관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기금이 그동안 코로나 때 많이 팔았잖아요. 해외 주식을 늘리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은 많이 줄었는데 지금 계속 들어와요.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 가격에 메리트 있는 쪽만 들어와요. 싼 업종에만 들어와.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보고 기관들이 많이 사는 거구나. 기관은 가격이 싸야 사요. 비싼 거 안 사요. 바닥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이 종목은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7,400원, 7,500원 여기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근데 만약에 5,000원 떨어지면 5,000원 미만은 사도 됩니까? 더 사도. 사도 되죠. 예, 5,800원 정도 오면 더 사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비중이 좀 높은데도? 예. 그 비중 높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 이 종목은.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이클 봐봐요. 이게 분홍색을 제가 아까도 방송에서 얘기했죠. 분홍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하향되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주가가 빠질 때 분홍색이 어때?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분홍색이 어때요? 올라가는 자리죠? 네,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추세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야. 추세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7,000원에서 7,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내일 강연회가 있어요. 안양에서 강연회 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월, 2월 달에 1월 달에도 강연회를 많이 했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도 오셔서 내일 안양 강연회가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내일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1시에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 그다음에 전략을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돈을 벌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너무 많이 고생했죠. 시간에 대한 보상이 올해는 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님, 멘토님들의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챔 멘토님들이 전국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일정 잘 체크하셔서 오셔서 많은 전략을 가져가서 보탬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퍼러비스 사셔서 매수가 비중은요? 예, 48,600원에 30%요. 네. 게임주가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네, 그죠. 예, 그렇네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게임즈가 이제 3월달 정도 되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거는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2월 말일에도 방송 나와서 얘기했죠. 게임주 쪽 우리가 잘 보고 그다음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이 코타 쪽이 훨씬 더 좋아요. 2월 달에는 제가 볼 땐 그래. 1월 달에는 거래소가 레벨업이 됐고 게임주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사셨네요. 예. 게임주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호 개방 중국의 봉쇄 완화 정책에 게임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가 아마 좀 더 완화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 쪽은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 보면 누가 이렇게 사냐 보면 메이저들이 다 사요. 여기 기관 똑같아요. 전체적인 수급이 특히 기관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다는 종목 중에 하나가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 2년 동안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 되는 상황이라 게임주를 조금
이건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좀 끌고 가서 한 1분기 정도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홀딩해서 1분기까지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나 단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 53,000원이에요. 거기에 저항대 있거든요. 요게 매물이라 그래요. 매물이 좀 두꺼워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도 53,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게 이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예요. 그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데드캣 바운드라고 얘기하는데 바운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한 번 더 있어요. 이쪽으로. 그게 55,000원 라인이에요. 요 언저리 5만 원에서 55,000원 사이. 그때서 난 단기적으로 볼 거야. 그럼 거기에 팔면 돼요. 그거 넘어가면 또 보면 돼요. 거기는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거기서 한번 부딪혔다 매물 흡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000원, 5만 원 사이에서 55,000원을 매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예. 67,000원에 15%.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겠다. 그죠? 네. 네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는 2차 전지가 동박적으로 좋았어요. 네, 맞아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사고 나서 조금 오르더니 그때부터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사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서 살 거냐라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 종목은 뭐 4,000원부터 시작해서 11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의 역사. 이렇게 해갖고 뭐 4,000원부터 시작해서 막 해가지고 11만 원 찍었다가 지금 얼마까지 완전 4만 원까지 왔어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는 4개로 나눠져요. 소재 쪽으로 보면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 전에 분리막으로 나눠져요. 그다음에 동막도 있겠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양극재라 그래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라, LNF, 에코프로, BM이 강해요. 근데 이거는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다운 사이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업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추가 매수로 좀 해도 되겠어요? 해도 돼요. 예, 나쁘지 않아요. 해도 돼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얼마쯤에 사면 좋을까요? 지금 사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아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벌써 힌트를 잡았을 거예요. 김영구 멘토가 얘기할 때 어떤 거를 잘 보고 얘기하냐라고 했을 땐 더 사라고 하는 거는 이 중심 추세선이 움직이는 거를 더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 선 있죠. 요렇게 굳게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추세를 돌려서 만드는 경우, 이 분홍선 위에서는 종목들이 이렇게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분홍색 선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추세 하락이라 그래요.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통계로 봤을 때 이 중심선이 이게 차트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차트와 모멘텀 앞으로 2차 전지는 이제 더 올해는 더 좋아요. 2차 전지 쪽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을 거예요. 모멘텀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장비 뭐 소재 이렇게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들어서 갑자기 많이 움직였잖아요. 2차 전지 쪽이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컬 신고가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2차 전지 장비 소재 부품단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도 그러면 네.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안 올 것 같고 네.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6만 원이요. 6만 원이요?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요. 거의 여기 11만 원에서 딱 12만 원이잖아요. 대략 11만 9천 원이니까 중간값이 얼마예요? 6만 원. 그렇죠. 6만 원이 중심가라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는 6만 원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변동성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중간값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쉘터는요. 매수가 기준이요? 3만 5천에 10%인데요. 네. 이 바닥에 샀는데 안 네. 나가자고 있어요. 그래요? 사신 지 오래됐어요? 얼마 안 돼서 한 달 넘었나. 그래요? 셀트리온은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네? 더 살 수 있어요?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를 더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할 수 있으세요? 네, 해도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아니요. 주식 전혀 모르시죠?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런 코딱보다는
셀트리온은 리사이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바닥에서 텅텅텅 움직이고 코스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에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코스닥 쪽은. 그래서 2월 3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리바운딩이 들어올 거예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2월 3월 달에는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해도 돼요. 시간이 더디더라도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까지는 여기까지 기다렸다고 우리가 매도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모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올라오면 팔면 돼요. 이게 리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이렇게 딱 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환매가 다 돌았어요. 다른 업종 모든 업종이 돌았는데 아직 못 올라간 거는 이쪽이에요. 제약바이오 쪽,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 쪽, 그다음 화학, 그다음 정유 이쪽이 못 올라갔어요. 다른 쪽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키막히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바닥에서 사업 모으기 때문에 이 물량의 소화 이게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사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1차 보시고 좀 끌고 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잘 참고해서. 안 가면은 네? 안 가면은 팔아가지고 네. 포스코케미칼 들어가려고 했지요. 예? 포스코케미칼 들어가려고. 그거 포스코케미칼 저 위에 있잖아요. 저기.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왜 사요? 위에서 가면 더 팔아야 되는데 나한테 핸디캡 있는 게 이걸 시간 주는 게 더 낫죠. 거기는 떨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거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움직이는 거를 사야지 위에 있는 거를 사와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나한테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케이카요. 케이카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4,925원에 1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샀어요. 그냥 사면 어떻게? 이유가 있어요. 손절, 네? 그냥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손절하고 자이언트 스텝 파도 되나 해서. 아, 그래요?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시려고, 메타 쪽으로 가려고요? 메타버스나 이쪽으로? 네,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이거 오늘 팔고. 이거 지금 거래 좀 약간 들어왔는데? 예, 기술적, 이거 손해보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좀만 더 오면 15,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아, 이게,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러면 바닥 잡고 이제 거래 여기 쫙 들어왔잖아요, 여기요. 이게 네. 시그널, 이거 잘 모르시죠, 우리가? 중고차 네, 쪽 잘 몰라요. 플랫폼 자체가 요즘 뭐 중고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판매가 안 돼서 재고량이 늘고 막 그다음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케이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자체가 좀 영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고차나 자동차나 완성차들은 금리 영향을 많고 그다음에 금리가 영향이 많으면 이 플랫폼 자체들이 호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는 가격이 옵니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살까요? 예? 그러면 추가매수 살까요? 좀 사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네. 15,000원 여기 저항대라고 하거든요. 이 저항대까지 이렇게 갖고 가면 돼요. 실적 베이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16,000원까지는 올라와요. 그때 팔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손해보고 팔아서 거기 가서 손해보는 게 손해볼 확률이 많아요. 빨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걔들은 변동성이 떼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게 싫으신 거죠. 네. 그죠? 그럼 내가 달리기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달리기를 맨날 여기 달리기를 맨날 해도 내가 지는 거 가서 달리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달릴 필요 없어요.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달리기를 못 하더라도 그냥 천천히 놔두면 자기가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게 나아. 이런 것들 실적 베이스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과대 납폭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죠? 네, 저는 괜찮다고 괜찮아요. 16,000원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네, 16,000원까지는 갈까요? 네, 저는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과대 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와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고 매수하면 돼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 많이 사죠, 바닥에서. 많이 사요. 외국인 기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기금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와. 실적이 있고 가격이 싸니까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굳이 그래서 이거 손절하고 거기서 손해보느니
저희가 이거 갖고 있다면 더 사가지고 16,000원에 팔 거예요. 왜 그러면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는 세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아니 감사해요. 좀 더 도움이 고맙습니다. 됐었으면 좋겠고 다 수익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건강하시고요. 올해는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벌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네. SPG 예. 매수가 비중은요? 16,000원에 40%. 나쁘진 않거든요. 예. 이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네. SP 데크하고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떨까 생각해요? 어떤 거 하고요? 비데크, SP 데크. 아, 그래요? 그거보다는 이 종목은 매도가 맞아요. 이 종목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비데크는. 예. 제가 종목은 추천하지 않고 종목 들어온 것만 상담하고 있어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상단인데 이 종목은 21,000원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게 여기에 매도 물량이 많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게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로봇은 좋아요. 아직도 봐야 되는데 조정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을 지금 챙겨오고 나중에 좀 밑에 빠지면 그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중장기로 가면 어떨까요? 중장기로 가서 떨어지면 이렇게 힘드시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고 내일 떨어질 수 있고 내일 모레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코탁 종목들은 변동성이 세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면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멘텀이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1년 후에 올라갈 거예요. 아마 장기적으로 가면 어떨 거야. 이거는 무책임한 지금 제가 컨설팅을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요 자리는 한번 쉬고 수익을 챙기서 좀 기다리고 관망하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21,000원에서 계속 못 올라가고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맞고 떨어지고 여기 계속 그러잖아요. 여기도 요 자리는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여기를 레벨업이 되려면 조금 더 이 회사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웬만큼의 반영이 다 됐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00원짜리가 지금 2만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여기 많이 올라온 자리라 여기는 조금 더 줬다 폈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 그린푸드고요. 네. 1,164원에 20%. 아, 그죠. 이 먹거리가 참 못 가요. 그죠? 예, 답답하죠. 네. 이게 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아예 변화가 없잖아요. 네. 이게 추세 매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이 먹거리는, 이게 좀 안 좋은 게, 이게 어차피 먹거리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다 좋거든요.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근데 수급이 안 붙어요.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인기가 없어요. 근데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인적 분할 얘기도 또 있고 해가지고. 네, 그거는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거래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거래가 있어요, 없죠, 이렇게. 네. 거래가 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 이 거래부터 쭉 올라와요. 근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 이렇게. 그 이슈들은 시장의 반영이 이 종목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굳이 손해 보지 마시고 좀 들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사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추가 매수도 괜찮은데 더뎌요. 다른 거 막 올라가는데 내 거 안 올라가면 막 답답할 거잖아요. 네.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다른 거는 막 빵빵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없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근데 올해는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놓고 가져가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9,000원까지 보고. 지금쯤 추가 매수해도. 네,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더뎌요. 더디게 갈 거예요, 이 종목은. 그래도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9,000원 정도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포스코 홀딩스요. 네, 포스코 홀딩스 사셨어요? 네. 네, 30만 9천 원에 15%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1년 넘게 보유 중인데 이거를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모멘텀은 괜찮아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 장기적인 모멘텀이냐, 내가 단기로 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종목은 덩치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커요.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떻게 해요? 두벅 올라가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쪽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2차 전지 소부장 쪽을 관련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진 않은데 더디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로 보기에는 안 맞는 종목이고 장기로 볼 거냐라고 하면 올해는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딱 볼 때 이거는 이 머리라고 얘기해요. 추세를 돌린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35만 원이에요. 이 종목은 35만 원의 고점이에요. 머리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죠. 수급을 보는 거죠. 수급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기관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근데 외국인이 살살살살 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장만 좋으면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좀 살짝 들어오고 기관이 매도가 조금 세게 잡혀요. 그건 뭐냐면 이 자리가 변곡 라인이에요. 위쪽으로 튀면 세게 가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수급의 변화가 있는데 올해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5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그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 예, 그럼 추가 매수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할까요? 여기가 이게 지지라인이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30만 원 깨진다? 그러면 거기서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29만 원, 30만 원 사이에 온다 그러면 요 라인이거든요. 요걸 잡아주는 라인이고요. 요거 여기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끌고 한번 가는 전략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있는 것 같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영진약품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4,000원에 30%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한 1년도 넘었어요. 네, 그래요? 추가 매수해가 그래?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올라와요. 네. 이거 그러면 얼마 정도 오면? 4,500원? 4,000원이요. 4,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은요. 그래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 종목의 특징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는 많이 다운 사이클이 됐는데 이런 종목은 영진약품 특히 기관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기관 매수가 되게 적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죠? 외국인들 기관 많이 들어오죠? 여기 한번 제가 틀어놨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 많이 들어오죠. 이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특징이 이 영진약품을 걸어서 세게 들어왔다 확 올라오면 팔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은 이게 종목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량이 많아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잘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쪽은 업사이클이에요. 거래가 최근에 들어왔고 기관 외국인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이 한번 움직일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그게 4,5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지 말고 좀만 더 갖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이게 조만간에 움직일 겁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이 가버렸네요. 2월 달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코멘트 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토요일 우리 주챔 멘토님들이 전국에서 여러분들 많이 뵐 거니까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서 2월 전략 또 올해 전략을 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자 기원합니다. 에너지 더 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